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중대부고에서 근무하는 국어교사 박유미입니다. 이번에 비상교육에서 개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공통국어 교과서 소개를 맡았고, 비상교육 공통국어 강호영 교과서의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2 개정 비상공통국어 교과서의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과서는 현장 교사들의 노하우가 풍부하게 담긴 현장 중심의 교과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지필지는 전국에서 연구와 교수, 학습 활동에 열정적인 현장 교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재를 선정하고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교실 수업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와 연계한 학습활동,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록 등이 용이하도록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적정한 난이도 조정으로 학생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서도 있었고 지나치게 쉬운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들다 보니 일반적인 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춰 내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단일한 성취 기준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창의 융합형 교과서를 지향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을 융합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공통국어 1을 먼저 살펴보시면 1단원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처음 배우는 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였고 5단원은 기말고사 직전 혹은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이후에 배우게 되는 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하였을 때 2단원은 문학 중심 단원으로 편성하였고 3단원은 읽기, 즉 독서 중심 단원으로 4단원은 문법 중심의 단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단은 중심 성취 기준을 맞춘 뒤에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관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성취 기준과의 융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쳤고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단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권은 총 몇 개의 대단원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중간 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쓰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회의하고 있는 진행 상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둘째 특징으로는 영역별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독서 제재를 수록하고 특히 말하기, 쓰기 등의 영역은 활동 중심 단원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해 흥미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또한 창의 융합형 교과서로서 핵심 역량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의 차례를 보면서 그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단원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국어 1의 차례입니다. 1단원의 경우는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좋은 문학 작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단원이다 보니 학생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읽기 자료와 함께 제시하기로 했고 학생들이 익숙하게 접하는 매체 제작을 통해 흥미로우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했습니다. 2단원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쓰기 영역과 융합하여 구성했습니다. 3단원에서는 투표권이 곧 생기는 청소년이니 투표의 필요성 관련 읽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매체를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영화나 뉴스 미디어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4단원은 문법 중심 단원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문 변동, 문법 요소를 소단원으로 구성하였고 올바른 언어 생활 측면에서 대화를 소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5단원은 활동 중심 단원으로 학기 말 고사 이후에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혹은 생활기록부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에 편리하도록 토론과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 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2학기에 배우는 공통국어 2도 공통국어 1과 비슷한 관점에서 목차를 구성했는데요. 1단원은 읽기 중심 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읽기 제재를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독서 후 생각을 나누는 발표 활동과 융합하여 읽고 발표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연계하여 구성했습니다. 2단원은 문학 중심 단원입니다. 공통국어 1이 문학 갈래 단원이라면 공통국어 2의 문학 단원은 문학사 단원입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익숙하고 친숙한 작품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3단원은 읽기, 쓰기, 매체 융합 단원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비평하는 내용의 자료를 넣어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활동으로 꾸몄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흥미롭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복합 양식으로 쓰인 글을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복합 양식의 글이란 문자 언어뿐 아니라 사진, 소리, 영상 등이 포함된 글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라는 주제로 해서 복합 양식으로 직접 글을 써서 제시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복합 양식으로 짜인 글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쓰는 보고서인 공동보고서 쓰기 역시 저자들이 많은 논의 끝에 교실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4단원은 문법 중심의 단원이고 맞춤법과 국어사 단원입니다. 5단원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학기말 고사 이후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혹은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이 용이하도록 협상과 논증하는 글쓰기를 소단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2022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기존 교과서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취 기준을 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토의를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권별로 일단 5개의 대단원 구성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고 실제 대단원에 들어갈 소단원을 제재 혹은 활동 단원으로 구성하는데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여러 제재를 넣어보고 다시 바꿔보곤 했는데요. 총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접하는 교과서는 저희가 고민했던 그 과정보다는 결과물로서의 교과서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숨은 과정이 잘 안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자들의 땀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란 점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징으로는 참신한 제재 선정으로 학습 흥미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제재와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문학 작품도 있을 겁니다. 한편 우리 지필진이 제시하는 좀 생소하지만 수업에 활용했으면 하는 좋은 문학 작품이나 독서 자료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과서를 받아보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공통국어 1의 첫 단원으로 문학과 매체를 융합한 단원에서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교보문고 벽에 글판이 걸려 유명해진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식구가 들어있는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을 첫 단원의 작품으로 수록했습니다. 만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를 수업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통국어 1의 5단원에서는 학교 급식의 채식의 날 도입 여부를 가지고 토론하는 단원을 넣어 학교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토론 주제로 정했습니다. 공통국어 2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제재를 1단원에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소설가 서유미님의 글은 사이보그와 살아가게 되는 미래인의 삶을 매우 흥미롭게 다룬 작품입니다. 공통국어 2의 3단원에서는 매체 비평과 복합 양식으로 작성된 글을 제재로 수록했습니다. 매체가 독립된 성취 영역으로 제시된 새 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반영했습니다. 또 새롭게 제시된 개념인 복합 양식으로 짜인 글은 많은 논의와 재검토 끝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예시글을 지필진이 직접 만들어 교과서에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예시글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림이나 도표 또는 동영상 등이 들어있는 글은 요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복합 양식으로만 돼 있다고 해서 내용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심도 있는 고품질의 글쓰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또 활동으로 유도했습니다. 넷째,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활동은 지양하고 학생이 참여하여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의 학습 활동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와 자세한 풀이 과정은 비바쌤이나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따로 제공했습니다. 학습 활동의 한 면을 보시면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질문과 실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온라인 쓰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추후 제공될 디지털 교과서에서 모든 활동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문제 설정에서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학습 활동은 복합 양식 글쓰기 활동입니다. 동영상, 매체 자료, 도표,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포함한 내용의 복합 양식을 이용한 내용 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특징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편집입니다. 그림이나 표를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신선함을 주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집으로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제작했습니다. 출판사의 디자인팀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제작 과정에서부터 학생들과 현장 선생님이 좀 신선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여섯째 특징으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바쌤이나 교사용 지도서 등을 통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수업 자료나 평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비상교육 강우형 공통국어 교과서를 통해 즐거운 학생 참여 수업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상교육 공통국어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